그러면 IT 서비스 데스크 SK 쪽에는 이게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전면 도입보다는 효과성 있는 분야부터 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IT 서비스 데스크가 어떻게 보면 100% 민원성 업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약이나 아니면 이렇게 내 통장 잔고를 물어본다든지 한 이런 업무가 아니라 내가 PC를 쓰다가 어떤 회사에서 뭐 ERP 시스템을 쓰다가 계산서를 발행하다가 뭐가 안 돼요 하는 이런 민원성 업무가 IT 서비스 데스크로 들어오는 문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받아서 그 증상을 확인하고 뭔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약간의 판단의 문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전부를 이렇게 AI 챗봇으로 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이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음성보시 이렇게 기술이 엄청 발달하고 지금 나오는 챗 GPT 같은 부분들이 그런 부분까지 받아가지고 정확한 답을 내줄 수 있다면 사실은 IT 서비스 데스크도 모든 부분이 이렇게 과거 데이터들을 AI에 학습시켜가지고 이렇게 챗봇으로 가면 되는데 그거는 미래의 이야기 같고요. 현재는 그래서 저희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딜까 이렇게 봐서 과거 데이터를 어떤 특정 관계사의 과거 데이터를 쭉 분석을 했습니다. 그중에 보면 단순하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정형화돼서 처리할 수 있는 게 한 30%. 그게 아니고 이제 난이도 원격 지원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시스템 버그 같은 장애가 의심되는 이런 문의들이 한 70% 이렇게 나왔었고 그 30% 안에서도 그러면 뭐가 제일 좋을까 봤을 때는 저희가 볼 땐 비밀번호 초기화. 그 비밀번호 초기화 문의 특징이 뭐냐면 문의 내용은 되게 단순합니다. 조치 방법도 단순하고. 근데 비밀번호 변경은 뭐 기업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요즘은 3개월마다 업무적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6개월마다 바꾸는 경우도 있고 주기마다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자기가 까먹고 미리 변경을 안 했다가 이게 근무 외 시간에 이게 뭔가 업무를 보려고 들어가는데 안 되면 이게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그인 그 당시 그럴 때 로그인이 안 되면 업무에 없는 영향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면 그 앞 시간에 말씀드릴 때 RPA를 할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문이라고 이렇게 보이지는 거고요. 그래서 RPA를 할 수 있는 특징적인 문이었고 특히나 또 챗봇으로도 구현하기 굉장히 좋은 문이고 해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선택해서 일단 들어갔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프로세스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이게 에이저이즈라는 부분은 앞서 IT 서비스 데스크 프로세스 설명할 때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사용자가 전화를 하면 이게 전화를 들어와서 상담원이 1차 처리를 하고 안 되면 2차로 넘기고 해결이 다 됐을 때 피드백을 주고 이 프로세스는 일반적인 상담원이 하는 프로세스고요. 툴이라고 해서 바깥에 이제 이렇게 녹색 바탕에 있는 이 부분을 보면 사용자가 이제 챗룸으로 들어와고 채팅으로 해서 챗룸으로 들어오면 사용자 발화가 들어오고 사용자가 이제 뭐 발화를 하거나 버튼을 눌렀을 때 보시 이해를 했으면 그대로 밑으로 내려와서 답변으로 가거나 아니면 RPA 그러니까 시행이 필요하면 RPA 시행을 해서 해결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게 몰라요. 보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 발화를 제시도 하거나 아니면 발화라는 건 이렇게 단어를 막 입력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아니면 이렇게 그래도 몇 번 반복해도 안 되면 그냥 상담원 쪽으로 넘겨서 상담원 보고 이제 통화하라고 이렇게 바꿔버리는 이런 프로세스로 이렇게 구현이 됐고요. 옆에 시스템 처리 프로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CTI나 전화가 들어올 때 CTI 받아갖고 하는 부분이나 밑에 보시면 업무 시스템, 우측의 ITSM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근데 중간에 챗봇이 들어가갖고 이 부분을 이제 중간에 조율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구성이 변화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부분에 봤지만 서비스 데스크 시스템은 좌측에 있는 거고 챗봇 시스템이 우측에 있는데 챗봇에 있는 시스템 중에 봇코어, GPU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챗봇 AI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서비스 데스크 기존 시스템의 웹 서버나 CTI 서버나 뭐 ITSM 시스템하고 API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콜이 들어오면 그냥 무작정 이렇게 어떤 고객이 챗봇으로 들어왔다고 해갖고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요. CTI 서버에 보면 그 회사 구성원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 이 구성원이 맞는지 인정하고 챗룸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이제 이 문의를 들어보니까 이걸 해결하려면 네 가지 시스템을 어떻게
접속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은 RPA 동작이 필요하니까 RPA 동작할 때도 2차 인증 부분이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RPA나 챗봇을 할 때도 항상 보안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밀번호 초기화만 하더라도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챗봇을 접속해갖고 내 비밀번호를 바꿔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게 보안적인 부분이 굉장히 보강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증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저희들이 구현해놓은 어떻게 보면 챗봇 시나리오인데요. 여기 흘러가면서 보면 사용자가 이제 뭐 웹이나 모바일로 이렇게 접속했을 때 접속 URL은 저희가 이제 직접 고객사 그룹웨어 같은 데다가 이렇게 홍보를 해갖고 알려준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고 저희가 사용자들이 이렇게 저희 IT 서비스 데스크에 전화를 할 때 쓰는 번호가 있습니다. 1599 얼마 얼마 그 번호를 이 접속 URL을 모를 때 그 번호를 치고 들어와서 챗봇으로 가려면 뭐 0번을 누르세요. 이러면 0번 눌러버리면 그냥 챗봇 URL이 그 모바일 번호로 이렇게 문자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챗봇을 접속하고 들어오면 되는 거고요. 접속했을 때는 맨 먼저 세션이 유효한지 인정해야 됩니다. 이분이 기존에 이제 챗봇을 쓰다가 나갔다 들어왔을 경우에는 세션이 그냥 붙어 있으면 그냥 유효한 세션으로 인정해서 그냥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게 세션이 없었다 그러면 이분이 실제로 구성원이 맞는지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CTI 시스템 쪽에 이제 코 시스템 쪽하고 이렇게 인터페이스 하면서 이 사람이 맞냐고 체크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구성원 정보에 없으면 챗봇으로 진행이 안 되고 인증 실패가 되면서 전화 상담을 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버리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인증이 성공이 되면 챗룸으로 들어와갖고 기존에 세션 유지하는 게 있는지 또 보고 아니면 없으면 챗룸을 생성해갖고 대화를 하게 되는 거고요. 하면서도 이전에 대화한 내용이 있는지 그 부분도 확인하게 되는 거고 이런 형태로 접근 채널을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들어왔으면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건데 여러 가지 형태의 문의가 있습니다. 뭐 일반 대화 이거는 뭐 업무하고 관련 없는 뭐 부분도 있을 거고요. 뭐 이런 건 저희들은 스몰톡이라 그러는데 이런 거는 그냥 답변이 거의 안 나가겠죠. 챗봇 쪽이 학습된 게 없으니까. 그리고 업무 문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문의가 있고 민감한 업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 문의는 우리가 챗봇으로 이제 학습을 시켜놓은 대로 1차이거나 2차이거나 이런 형태로 가는 거고 민간 업무는 뭐냐면 비밀번호 초기화처럼 어떻게 보면 2차 인증이 들어가야 되는 보안성이 높은 업무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2차 인증을 사용자 모바일 번호로 이렇게 SMS 인증을 하게 됩니다. 이 모바일 번호는 그 사용자가 그 고객사에 인사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모바일 번호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증이 성공하게 되면 요청 업무 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실패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종료를 시켜버리는 게 아니라 유선으로 접수하세요 이렇게 안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휴대폰 번호가 인사정보에 들어가 있지만 가끔은 이렇게 임직원이 맞는데 안 맞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유선으로 상담원 접수를 유도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용자 시나리오 한 2개 이렇게 접속할 때랑 들어와서 대화 시작할 때랑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실 기회가 생기면 이 시나리오 부분에 대해 굉장히 좀 공수도 많이 들어가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요거는 구체 조금 더 들어간 시나리오인데요. 비밀번호 초기화 같은 경우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이게 1599 얼마로 보내면 이게 챗봇 URL을 나면 요 앞단은 필요 없습니다. URL을 그냥 치고 들어오면 되고요. URL 모르면 번호를 치고 들어와서 멘트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URL이 문자 전송이 되고 바로 들어오면 되고요. 들어왔을 때 사용자 인증을 하고 사용자 인증은 소속사 휴대폰 번호로 하게 되고요. 실패하면 상담원 연결로 가고 성공하면 챗 넘어 들어오고 챗 넘어 들어오면 2개 메뉴로 만들어줬습니다. 초기화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본인이 이제 비밀번호 변경을 하면 되는데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방법 안내하는 2가지 길이 있고요. 방법 안내는 사실은 뭐 이 비밀번호 변경을 사내에 있는지 사회인지 다 틀리기 때문에 접속 환경을 확인해서 안내를 거기에 맞게 안내하는 부분이고 안내하다 보면 이분이 또 초기화를 해달라 해야 되는 뭐 니즈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다가 그러면 초기화로 다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바로 초기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이야기 드린 대로 휴대폰 번호를 가지고 2차 인정을 하고 성공하면 RPA 스크립트를 호출해 가지고 이게 돌게 됩니다. 그러면 RPA가 자동적으로 이 사람 휴대폰 번호와 성명 그리고 사본을 찾아가지고 쭉 가서 초기화 시스템을 열어가지고 이 사본으로 초기화하고 완료를 시키는 거고요. 이때 이제 사용자한테 실제로 임시 비밀번호를 문자나 이메일로 자동으로 전송시키고 이렇게 완료를 시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RPA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2차 인정이 실패하면 당연히 이거는 상담원 쪽으로 연결 유도하고 상담원들이 2차적으로 다시 확인하게 만들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만든 화면이고요. 사실은 여기 아이삭이란 부분은 99년도에 SK 관계사 전체 통합 IT 서비스 데스크를 만들면서 저희가 이름을 아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게 인포메이션 서비스 어시스턴트 센터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저희 SK 안에 들어오면 아이삭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한 번쯤은 다 전화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회사랑 휴대폰 번호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를 작성하면서 인증 들어가는 거고요. 인증 자체는 여기 로그인 화면, 메인 화면이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건 지금 제가 비밀번호 초기화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화면을 떴기 때문에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화면 메뉴가 있는 경우에는 메뉴 뭐 다른 메뉴들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비밀번호 초기화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정을 들어가게 되면 여기 회사 예를 들어 제가 뭐 과거에 지금 SK 이노베이션 거기로 됐으니까 이노베이션 치고 제 휴대폰을 치면 인정을 하면 지금은 실패가 뜨겠죠. 지금은 소속이 SK 쉴드스로 바뀌었으니까 쉴드스를 치고 휴대폰을 치면 이게 제대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인정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팝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고객센터로 다시 전화하세요. 인정이 되면 여기 들어와서 이제 챗봇 업무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단어를 넣어도 되고요. 여기 밑에다가 메시지 칸에다가 아니면 버튼을 선택해도 됩니다. 초기화를 선택하게 되면 뭐 이렇게 대화가 나오죠. 계속 쭉쭉쭉쭉 나오고 2차 인정이 필요합니다. 인사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휴대폰으로 인정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인정번호 날라가고요. 그 번호를 받아가지고 메시지 입력칸에 넣어주면 이렇게 인정이 되면서 그 다음에는 뜨는 문자가 이제 5분가량 소요되고 초기화 완료되면 뭐 이렇게 임시 비밀번호를 시스템에 로그인하고 바꿔서 사용해 주셔야 하는 이런 문자들이 날아가고요. 여기까지 하면 비밀번호가 바뀐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시도했던 사용자 휴대폰에 거기 임시 비밀번호가 들어오게 되고요. 아니면 메일로 확인해도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임시 비밀번호가 초기화 끝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제가 설명드렸지만 되게 간단합니다. 업무 절차 자체는. 근데 이제 이걸 구현하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시나리오 자체를 이제 미리 다 이렇게 설계를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RPA 같은 경우에도 이거 실제로 보면 사람이 할 때는 휴대폰 비밀번호 초기화 사이트를 들어가 가지고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치고 그 시스템을 오픈하고 그 다음에 그 요청 온 사용자의 사본을 넣어 가지고 이 사람이 맞는지 다시 확인하고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이제 비밀번호가 딱 만들어져 가지고 사용자 휴대폰으로 날아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근데 RPA 스크립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챗봇에서 인보크 시키면 그냥 쭉 흘러가면서 만들어져 갖고 이렇게 전송까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쓸 때는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이렇게 만드는 과정들은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경 방법 안내는 요거는 이제 RPA가 필요 없는 거죠. 단순히 이제 방법 안내하는 거니까 이분이 방법 안내를 누르고 아니면 방법 안내로 치고 들어왔을 때 환경을 선택하라고 그럽니다. 비밀번호를 바꿀 때 이제 사내냐 사회냐 이게 보안 때문에 이렇게 큰 기업들은 이렇게 바꾸는 거고요. 사내에 있을 때랑 외부에 있을 때랑 이렇게 접속하는 방법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면 거기에 맞게 이렇게 방법도 알려주는 거고요. 이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크게 이렇게 RPA라 그래가지고 어떤 솔루션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이런 정도의 이렇게 안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파이썬 같은 걸로 개발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이거 개발할 때 파이썬으로 개발하고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이트를 접속해서 비밀번호를 초기화하는 그 영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RPA 솔루션을 도입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모든 이제 챗봇을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전 대화로 가기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죠. 전화를 해도 보통 IVR 멘트가 나올 때 보면 이렇게 선택을 잘못하고 들어가면 이전 메뉴로 넘어가기 이런 멘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챗봇도 똑같이 잘못했을 때는 이전 대화 보기로 넘어가고 아니면 처음으로 넘어가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 메뉴를 선택해도 되고 똑같습니다. 여기 메시지 입력칸에다가 자기가 그냥 처음 이렇게 쳐도 되고요. 근데 뭐 전혀 엉뚱한 단어를 치면 이게 챗봇이 인식을 못하면 그건 이제 안 되는 거고요. 비슷한 단어를 치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현해놓은 챗봇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챗 GPT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키워드나 아니면 문맥과 문맥 사이의 관계 이런 부분들가 있고 어떻게 보면 다이얼로그들 생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챗봇 쪽에다 계속 학습을 시켜주고 이러면서 이렇게 구성을 했던 거고요. 지금도 보면 이걸 하다 보면 사용자들이 뭐 비슷한 단어라고 쳤지만 인식을 못하게 되면 인식을 못하게 된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맞는 단어 같으면 그거를 다시 이제 대화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까 그 그림상에서 보면 어드민 툴이라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냥 자동화돼 갖고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약간 보면 RPA 때 말씀드렸지만 구축 이행하고 난 뒤에 어떤 운영 단계에서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운영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의 손이 들어가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용자 관점에서 편리하게 만들어진 거지 IT 서비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일들이 계속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좀 일찍 끝난 것 같은데요. 제가 준비한 장표는 여기까지고요. 보시면 이게 설명을 뭐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되게 쉽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뭐 시스템이 작건 크건 간에 들어가는 프로세스는 똑같습니다. 분석해갖고 설계하고 코드하고 다시 테스트하고 이런 부분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이제 여기 개발하신 분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은 맨 첫 장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용자들을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사용자들 분석을 잘못해버리면 나중에 중간에 이렇게 되돌아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들을 잘 뭐 RPA를 하시든 챗봇을 하시든 초기에 그 부분들을 잘 감안해 갖고 사용자들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